황동현의 시선 집중, 집중 인터뷰.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알려진 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지금 폐렴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특별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방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폐렴의 증상 또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원입니다. 네,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중국의 우한 지방에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지금 폐렴이다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감기부터 사스나 메르스 등과 같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군이고요. 네. 동물과 사람이 모두가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인간 활동 영역이 점점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네. 이 이후에 이제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게 총 6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4개의 종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나머지 2종가 예전에 알려졌던 사스와 이제 메르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던 바이러스입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새롭게 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바이러스가 지금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스 또 메르스 우리 사회를 굉장히 또 위험에 몰아넣었던 그런 바이러스와 좀 유사한 바이러스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한 명이 지금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비행기에 탔던 탑승 승객이나 동행자들도 격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접촉자 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의 공기 순환,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를 해서 확진 환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과 뒤 3열을 포함한 총 7개의 열의 탑승 승객하고 그다음에 검역과 진료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이제 접촉자로 분류를 했고요. 이 중에 9명은 출국을 이미 한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고 35명은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국내 확진 환자를 보면 입국 하루 전날인 2020년 1월 18일에 발열 오한 근육통이 있었고 이제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 후에 감기약 처방을 받고 19일날 저희 나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 과정에서 이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확인돼서 확진 환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지금까지는 발열, 그다음에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우한시 방문 후에 2주 이내에 일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네, 결국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고 그다음에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호흡기, 기침이 심하면은 의심을 좀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예. 중국 우한시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파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또 지금 사람에서 사람 사이로 전파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로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이나 전파 경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지금 2건 정도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의료진 감염 사례도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 이 동물이나 가축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 폐렴에 걸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언론을 통해서 감염 경로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정은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추정은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국내 확진자의 경우에서는 역학조사 시에 우한시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다거나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 접촉력이 없다라고 답한 걸로 보아서 네. 더더군다나 이제 사람 간 전파를 배제할 수는 없겠고,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저희 나라 환자 또 심층 역학조사를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한 이 신종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우한 폐렴의 심각성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 어제 1월 21일까지 확인된 질병관리본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외 확진 환자는 218명이었고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격리돼서 입원 치료 받는 환자가 169명이고 그중에 35명이 중태이고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 저희 메르스 치사율이 20.4% 정도로 높았기 네. 때문에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의료기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적도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 증상과 발열과 같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 뿐이어갖고 다른 호흡기계 감염과 구분이 좀 어렵다는 점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당장 유전적 변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네.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백신 그리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나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항바이러스제라든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도 아직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이 쌓이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직접적 치료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 그렇다면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우한 폐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일단은 우선 해외여행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해외여행선에 그 질병관리본부 해외 감염병 사이트에서 감염병 정보를 좀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의심 환자가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 등의 여행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중국 우한시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야생 동물이나 가금류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이나 의료기관의 방문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발열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 과정에서는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시고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그다음에 귀국 뒤 14일 안에 이런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를 통해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네.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들릴 때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사회적으로 이것도 좀 그 두려움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기관과 질병관리본부를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예방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